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운을 부르는 습관은 운이 좋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몸은 관성의 법칙처럼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꼬였어라고 잘못된 자아인식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운이 좋다고 믿어보자라고 말하는 저자의 삶을 읽어내려갈 때 객관적으로 금수저도 아니고 운이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바뀌어진 좋은 운명의 삶에 대해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불행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운을 부르는 습관 중에 오늘 내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운의 새가 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나뭇가지를 물고 와 튼튼하게 지어질 행운의 둥지를 위해 행운의 새를 맞이해 봅니다. 행운이란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그 자체이다. 흔히 우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똑똑하고 유능하거나 건강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정말 운도 좋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느끼는지 물어보면 대다수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삶에서 한두 가지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운이란 매우 주관적이다. 1980년 인도로 첫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당시에 나는 배낭 여행을 하는 자유분방한 젊은이였지만 그곳의 모든 광경은 다소 받아들이기 버거웠다. 가난, 북적이는 인파,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나를 애워싼 거지들, 돈을 달라고 시끄럽게 외치며 사방에서 내게 뻗은 수많은 손들,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강둑에 앉아 반대편 강둑에 있는 5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뒤쪽 언덕으로 돌을 운반하고 있었다. 모두 12살 밑의 아이들로 보였고 일은 뙤약볕 밑에서 하기엔 힘든 일이었다. 영어를 쓰는 행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사원을 짓고 있는데 토대를 놓기 위한 돌을 수집하는 일에 아이들이 고용되었다고 답했다. 아이들은 일당 1루피, 약 10센트를 받는다고 했다. 나는 착취당하는 모습에 격분과 슬픔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약 30명 정도의 다른 아이들 무리가 강 저 아래쪽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들은 양손에 턱을 괴고 침울한 표정으로 다른 아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그날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운 좋게 돌을 나르는 아이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었다.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 행운에 대한 나의 관점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일당 1루피를 받고 일하는 아이들은 그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해 했고 스스로 운이 좋다고 느꼈다. 물론 나는 그 아이들이 조금도 운이 좋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말이다. 이제 나는 나의 운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돈이 궁한 상태였지만 사실 부유한 거였다.
그 아이들에게 30일 동안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내 주머니에 있었으니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 전적으로 자신의 통제력 안에 놓여 있다. 이제부터는 운이 좋다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다. 많은 사람이 영어 단어 appreciation과 gratitude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appreciation은 은미라는 뜻인데 진가, 인정, 감사의 뜻도 포함되어 있고 gratitude는 감사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두 단어가 관련이 있긴 해도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논의는 사전 편찬자와 철학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자.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정의와 차이점을 제시한다. 감사, gratitude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은미, appreciation은 행위와 관련이 있다. 감사는 사람, 장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 건강, 인간관계, 소유물, 성과 등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긍정적인 측면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다. 반면 은미는 능동적이고 좀 더 복잡한 개념이다. 은미에는 내적인 행동과 외적인 행동이 둘 다 포함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렘브란트 작품 앞에 서거나 수면에 비친 달빛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배우자나 친구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남에게 도움이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애정어린 성품을 깊이 느낀다. 좋은 와인이나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풍미를 음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증가된 관심과 인식에서 나온 내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음미할 때 어떤 대상에 깊이 있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특성을 인식한다. 음미는 이러한 내적인 과정의 외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일이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고마워할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음미한다. 이때 말이나 글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며 친절한 행동이나 도움으로 답례 행위를 한다. 만일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면 우선 사람, 장소, 물건의 진가를 음미하는 내적인 과정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음미하는 행위는 감사를 느끼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라도 연습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음미의 과정을 진지하게 하려면 경험의 신체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음미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가령 하늘의 색이나 나무, 꽃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다음 그 대상을 깊이 느낄 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몸이 열리고 더 깊이 숨을 쉬고 색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확장되는 감각이 느껴지는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질 것이다. 자신의 호흡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각기관이 더욱 예민해져 음미하는 능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진가를 음미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으며 나아가 행운이 찾아오는 기회가 많아진다. 우리네 어머니들께서 하셨던 말씀은 옳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말이다. 상대의 진가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표현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협력이 촉진되며 본인이 돋보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가를 인정해준 사람을 기억하며 그러한 사람에게 도움과 지지를 더 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일과 직결된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 이것은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사람은 실없는 말을 금방 감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면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특별한 도움이나 긍정적인 면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일은 당신에게도 기분 좋은 경험이다. 자신을 애워싼 세상에 대해 좋은 기분을 표현할 때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 더욱 빛난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이끌린다. 당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평소 친절하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를 떠올려 보자. 반대로 타인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고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이도 떠올려 보자. 만약 당신이 배우자나 직원, 고용주를 선택할 때 둘 중 누구를 고르겠는가?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더 좋은 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의 답은 어렵지 않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다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하며 이를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만들어내는데 확실한 비결이다. 이런 이유로 스탠포드 대학 교수 인티나 실리그는 매일 일과를 마친 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바로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그녀는 말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의 소중한 기회와 행운을 만들어주었다고 장담합니다. 감사에는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이 있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권리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간혹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출신이며 어떤 희생을 치렀다는 이유로 당연히 행운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행운에 대한 권리의식은 정반대로 행운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 자연의 섭리를 살펴보자. 텃밭에 나가 씨앗에 물을 주면서 내가 빨리 애호박을 주면 내가 물을 더 많이 주지 라고 말하며 권리의식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사는 작물에 물을 주는 일과도 같다. 우선 이것이 선행되어야 행운의 수확이 뒤따라온다. 관계 전문가인 앨리슨 암스트롱은 우리에게 작은 행운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마치 월급을 받는 느낌과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행운의 긍정적인 선순환, 즉 감사를 느끼면 더 많은 행운이 발생하고 그 결과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환이 차단되고 만다. 행운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것이다. 이제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감사를 가능한 한 자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항상 감사하는 일이 가능할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8번째 비밀에서 남은 부분을 기꺼이 수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근본적 감사라고 불리는 자아탐구의 멋진 과정을 연습한다면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보자와 그동안 받았던 복을 떠올리자처럼 스스로에게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이나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자신의 분노나 슬픔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감사를 느끼려고 애쓰는 것은 정신적 우회의 한 형태이다. 정신적 우회란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정신작용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처를 감추려고 웃는 얼굴을 보인다 한들 상처는 가려질지 몰라도 치료는 할 수 없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데 누군가가 그분은 지금 더 좋은 곳에 계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준다면 당신의 고통은 일시적으로 완화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위안은 민트껌을 씹었을 때 처음에 잠깐 느껴지는 기분 좋은 맛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차츰 사라진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슬퍼해야 할 필요성을 떨쳐버렸지만 감정은 여전히 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음은 여전히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고 배에서 두려움을, 턱과 꽉 쥔 주먹에서 화를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정신적인 우회가 너무 심하면 정신이 신체에서 분리된다. 그러면 고통은 완화되지만 결국 충만하거나 행운이 깃드는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완전히 느껴야 한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느끼면 자기 자신과 세상의 본질과 더 깊이 있게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이 영성의 진정한 목적이다.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라는 것이 감정 속에 허우적거리고 매몰되고 감정을 과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연속체의 한 극단에 있는 상태이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억누르고 지금의 감정을 버리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은 다른 극단에 있는 상태이다. 그 중앙에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한 상태가 존재한다. 우리 두 저자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근본적인 감사를 실행하고 조용히 자기 성찰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근본적인 감사는 선물처럼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투와 도전에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운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 이것은 길러야 할 필수 습관이다. 근본적인 감사를 실행하는 일은 간단하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든 그대로를 느낀다. 그리고 온화한 정신으로 이렇게 자문해 본다. 나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는 자신의 고통이나 불편한 기분을 억누르거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를 느껴야 할 의무는 없다. 그저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지 호기심 있게 지켜보면 된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히려 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반응해 보면서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처럼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은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본질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에 초점을 바꿔 어떤 대상의 진가를 음미하고 자기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등 어떤 것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여전히 불행하고 운이 없다고 느끼고 나는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지녀보기를 권한다. 불운으로 보였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행운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라. 불행했던 일이 새로운 방향을 위한 기반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실직을 했었지만 그 결과 자유롭게 더 나은 직업을 찾았던 경험은 없는가? 누군가와 이별하여 극심한 슬픔에 빠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이상형을 만나게 되진 않았는가? 당뇨나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진단받아서 두려웠지만 오히려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계기가 되진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한 바퀴를 다 돌았다.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행운의 첫 번째 비밀은 운 좋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일이다. 다짐한다는 것은 계속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회복 탄력성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능력에서 어느 정도 생겨난다.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운에 직면하면 피해 의식을 느낀다. 우리는 이것이 감사와 상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심한 좌절감을 느껴서 시도를 그만두어 미래의 실패를 차단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래의 행운을 얻을 기회도 내던진다. 반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역경이 닥쳐도 운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좋고 나쁜 모든 상황에서 행운을 찾고 거기에 감사하며 본 궤도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 그들의 본을 따라보자.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행동을 취하게 되고 주변에서 발생되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의 기여와 지지에 열린 마음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마지막 비밀은 행운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다. 행운이란 무작위적이고 변덕스럽고 불가사의하다고 믿어왔던 우리에게 사실 행운이란 자신의 통제권 내에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주는 생각의 다리 말이다. 이제 용기를 내어 그 다리를 건너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비밀을 활용하여 새롭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보자. 부와 건강, 사랑이라는 영역에서 눈부신 행운이 함께하여 빛나는 인생을 말이다. 우리 두 저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가 직접 건넜고 해냈기에 당신에게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행운의 인생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